네, 채권부의 진행자 이지혜 기자입니다. 오늘 11월 21일 화요일이고요. 내일 보니까 절기상 소설, 그러니까 첫눈이 내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서울은 첫눈이 내렸죠. 예년보다 12일 빨랐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최근 정말 일교차 크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15도 이상 벌어진다고 하니까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채권 시장은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좀 혼란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변동성의 파고를 어떻게 잘 넘어야 될지 채권부에서 이번 주도 잘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채권 시황은 박준우 KB증권연구원 연결할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된 거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 지수, 주가 지수 이런 부분에 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주에 미국 10월 CPI가 발표된 이후에 금융시장 분위기가 한 번 더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10월 CPI가 전년 동월비 대비로는 3.2% 상승을 했고 전월비로는 0%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전월보다 한 0.1%가량 상승을 하고 전월 0.4%보다는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시장 예상과 전월 수치보다도 모두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원 CPI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너지와 음식 항목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월비 0.2% 상승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0.3%를 하회를 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만 놓고 보면 사실 10월 중순쯤에 한 5%가량까지 한번 급등을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는 11월 초부터 금리가 약 한 40에서 50bp 정도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지난주에는 장기물 금리도 많이 하락을 했지만 단기물과 중기물 전반적으로 금리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단기물 금리가 하락했다는 것은 단순히 인플레이션 낮아진 것뿐만이 아니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원인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요인 때문이었나요? 좀 세부적으로 접근을 좀 해주시죠. 첫 번째는 에너지 가격이었습니다. CPI의 헤드라인과 코어를 비교해 봤을 때 헤드라인은 전월 대비로 0% 상승을 했고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해서 한 0.2% 올랐거든요. 이제 그 차이를 대부분 에너지 가격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두 달 전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있었고 그 전부터 이제 오펙의 감산 이슈 등으로 유가가 크게 올랐다가 지금은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게 되면 에너지로 기반해서 만드는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상품 혹은 서비스의 가격도 낮아지게 되는데 이번 10월 CPI에서는 그러한 유가 하락에 인한 여러 가지 휘발유라든지 에너지 관련 물품과 서비스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영향은 생각보다 이제 크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고 오펙의 감산 이슈는 계속 있지만 유가를 다시 전고점 수준을 돌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면 에너지 가격은 계속 낮은 수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요인은 이제 물가 중에서도 주거비 물가였습니다. 이 주거비 물가는 지난 한 1, 2년 동안 계속 언급이 되는 부분이 실제 주택 가격과는 이 시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에 1에서 1.5년 정도 렌트비, 임차 비용이 후행을 하게 되고 주거비 물가는 대체로 주택 가격보다는 그런 임차료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거 물가는 주택 가격에 후행해서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 주거 물가의 전월비 상승률을 보시면 2022년 말부터 꾸준히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다가 9월 달에 한번 급반등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 CPI는 사실은 이 주거비 항목 때문에 CPI 상승률이 높게 발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일시적 요인이 거치면서 주거비 물가가 다시 한 0.3%대로 빠르게 낮아졌습니다. 결국 주거비가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량 되기 때문에 이 주거비 물가가 전월 대비해서 상승률이 많이 낮아진 것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의 하향 안정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지표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특히 10월에 3대 월간 지표가 줄줄이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서도 소매 판매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요? 물가 상승률의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예상보다는 오히려 견조한 수치였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항목, 소매 판매 중에서도 주유소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통제 그룹은 전월 대비해서 0.5%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휘발유 가격이 크게 낮아졌다는 부분을 물가 상승률 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면서 소매 판매는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러한 일시적인 요인 혹은 변동성의 큰 항목을 제외하면 미국 소매 판매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매 판매가 양호하다는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보면 이제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낮아질 수 있지만 저희가 주목하는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인플레이션, 미국의 고용시장이나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경제 지표가 좋게 발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지기보다는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잘 생각보다 잡히지 않는구나 라는 인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경제 지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사실 기준금리 방향에 대한 분석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혼란스럽지 않나 싶은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권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인플레이션이 낮아졌기 때문에 모두가 환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상승은 완전히 되돌려졌고 금리 하락은 이번 주 들어서 살짝 주춤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보면 시장은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났다라고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낮았기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한편 더 큰 변화는 내년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는 내년 인하 프라이싱도 다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내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총 4회 100bp 정도 인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하 전망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채권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배경이 된 거고,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낮아졌기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국엔 인하를 할 거고, 그런 기대가 시장금리를 끌어내리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연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연준의 반응은 시장의 반응과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계속 낮아지기만 하면 연준의 걱정은 사실 없고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고 주가 상승으로 반응을 하고 있지만 연준은 이러한 금리 하락과 주가 상승을 조금 불편하게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목표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것인데,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안정되려면 경기가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시장의 반응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은 지난 9월 FOMC에서 내년 기준금리를 2회 인하, 그런데 올해 한번 인하를 한 이후에 내년 2회 인하를 전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에 1회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연준이 4회 인하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일단 괴리가 좀 생긴 상태고, 연준은 시장의 기대치를 좀 따라가기보다는 최소한 12월 FOMC에서도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다소 과도하고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잡혔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고금리 환경을 유지하겠다라는 다소 매파적인 입장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도 추세적으로 이미 하락을 했다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금리가 한번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매파적인 연준의 스탠스를 다소 경계할 필요가 점점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플레는 낮아지고 있지만 연준에서는 경계감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향후 또 어떤 지표들이 나오는지 그게 시시각각 금리,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이유이겠네요. 자, 박준우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채권부에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중입니다. 우선 미국의 그 장기 회사채를 사야 되는 이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번 주부터 기획 코너로 해외 채권 코너가 새롭게 신설이 됩니다. 여러분께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교차 큰 날씨 이어진다고 하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채권부였습니다.